수가 없습니다. 해보죠. 자, 첫 번째 너네가 봐야 되는 거 지구의 모양과 운동에 대한 얘기예요. 선생님은 이제 천체 물리학과 나왔으니까 밥 먹고 한 게 이거였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죠. 선생님이 대학에서 배운 걸 설명하면 이제 못 알아들을 거니까 중학교 때 배운 내용으로 하죠.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첫 번째 태양계 안에서도요. 뭐에 대한 얘기 할 거냐면 지구의 모양과 뭐에 대한 얘기야? 요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지구는 어떤 모양? 첫 번째 보시면 지구의 모양에 대해서 한다며. 지구의 모양 어떤 모양? 지구의 모양은 뭐야? 구형이다. 완벽한 구형이니? 그건 아니죠. 자, 지구는 구형이지만 완벽한 구형은 아니래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중에서 지구를 여기를 북극, 남극이라고 놓는다면 여기가 북극이야, 여기가 남극이야 라고 한다면 북극과 남극을 연결한 선과 정확하게 90도 되는 선을 그으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위도. 됐어? 위도. 그 중에서 정 가운데 있는 선을 뭐라고 해? 적도선. 적도선은 위도 얼마로 본다? 위도 0으로 본다. 이렇게 됐죠. 됐어? 그럼 위도 0에서부터 위로. 됐어? 몇 줄을 그니? 가로선 몇 개를 그어요? 90개를 걷죠. 그래서 90줄을 이렇게 긋습니다. 자, 그랬을 때 0에서부터 한 칸씩 위로 올라갈수록 위도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그래서 북극이 위도 몇 도? 네, 위도 90. 그래서 북이 90, 그래서 90에 이렇게 쓰죠. 똑같이 아래로도 선을 90개를 그어요. 그래서 남극도 똑같이 위도는 90이지만 남이 90 이렇게 표현하죠. 됐어? 그래서 가로선을 우리가 위도선이라고 해서 적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좋아서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90칸을 다 그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얘를 30도 간격으로 잘라요. 이렇게 위도 30도 간격으로 잘라서 선을 긋습니다. 위도 0도, 30도, 60도, 90도 이렇게 자른다고요. 그 중에서 위도 0도부터 90도까지는 위도가 작으니까 여기를 뭐라 합니까? 저위도 지방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가운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중위도 지방 이렇게 얘기하겠네? 그럼 여기 뭐라 그래? 네, 고위도 이렇게 얘기하겠죠. 됐어? 자, 이것과 똑같은 곳이 남반구에도 있어요. 위도 30도, 60도, 90도. 자, 그래서 대칭으로 데칼코마니 그렸다 생각하시면 돼서 여기가 똑같이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쓰는 용어들의 습관 중에서 적도를 기준으로 반쪽의 원, 그래서 우리가 반구 이래요. 반쪽의 구. 그 중에서 위쪽을 북반구, 여기를 남반구 이러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해? 북반구에 속해요. 됐어? 네, 북반구. 우리나라 가운데에 있는 선이 뭐야? 가운데 있는 선이 뭐야? 38선이지? 이게 위도값이야. 여기가 위도 38도란 뜻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위도에 위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의 위도가 대략 37.3도 요 정도 돼요. 됐어? 그래서 38선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에 우리나라에 있어. 라고 하는 이 가로선이 위도선, 세로선은 뭐? 경도. 기억 알아? 됐어? 세로선을 뭐라 그러니? 경도. 이 경도를 기준으로 뭐가 달라지는 거야? 시간. 됐어? 시간 기준선, 이게 경도. 그래서 지구는 가로선인 위도와 세로선인 경도 두 개로 되어 있어. 그러면서 지구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구형을 띠지만 완벽한 원은 아니야. 반지름이 어디나 다 똑같지는 않거든. 그 중에서 어디에 반지름이 클까? 중심에서부터 가로선인 적도의 반지름 요거 A가 길까? 아니면 끝까지의 길이 B가 더 길까? 어디가 더 길어? B가 더 길어요? 아니요. 실제로 지구를 과장되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게 A 반지름, 요게 B 반지름, 그래서 적도 쪽 반지름이 훨씬 길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서 지구는 구형이지만 적도가 더 길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도 타원체의 모양, 띠피성 뭐 이렇게 표현도 한답니다. 적도 타원체야. 적도 반지름이 훨씬 더 길어. 이런 얘기야. 이게 실제 지구의 모양이에요. 거기에 인간들이 이렇게 서서 걸어다니는 얘는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어요.
됐어? 이런 모습으로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어. 이런 얘기야. 됐죠? 그래서 지구는 적도 타원체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러한 구형인 지구가 얼마나 커? 라고 하는 저는 지구의 뭘 구하고 싶어요? 지구의 크기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적도 타원체인 지구에서 지구의 크기 뭐 구한다는 얘기야? 지구의 반지름 구하고 싶어.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크기를 구한다는 건 지구의 반지름을 구한다는 거고요. 반지름을 구하면 표 면적도 알 수 있고 부피도 알 수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할 때 반지름의 크기를 재는데 이 지구의 크기를 최초로요. 가장 과학적 원리에 의해서 측정한 사람이 있겠죠. 과학자. 누굴까? 누굴까? 그렇죠. 자, 그 사람이 바로 에라토스테네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지구의 반지름을 최초로 그래서 가장 논리적으로 측정한 사람인데 지금은 우리가 몇 년도야? 2023년도지. 그래서 그러면 2023년도를 거꾸로 가면 기원전 0 이렇게 되겠죠. 그 기원전 2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과학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가까이 전의 과학자입니다. 에라토스테네스. 이 사람이 지구의 크기를 최초로 논리적으로 측정한 사람이야. 그 당시에는 인공위성 있었게 없었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구를 먼 데서 본 적이 있게 없게? 없어. 상상만 하고 진 거야. 열나머리 좋겠지.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라고 하는 과학자가요. 지구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지구가 이만한 크기야 라는 걸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세웠다는 거예요. 제대로 외우셔야 돼요.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세운 가정 두 가지가 있어요. 학교에서 배운 적 해. 뭐 있어? 완벽한 구형. 지구는 네, 완벽한 뭐다? 구형이다. 완벽한 구형이라는 건 반지름의 크기가 어디랑? 똑같다 라고 얘기한 거죠. 이거 맞는 얘기 틀린 얘기? 이거는 실제로는 틀린 얘기죠. 이것 때문에 오차는 발생하겠지만 맞아요. 이 사람은 지구는 완벽한 구형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완벽한 구형인 지구에 뭐가 옵니까? 햇빛이 오죠. 햇빛이 어떻게 온다? 서로 평행한 햇빛들이 지구에 도달할 수 있다. 됐어? 그래서 항상 지구에 오는 햇빛은 평행하게 들어온다. 들어온다는 걸 멋진 말로 입사. 평행하게 지구에 햇빛이 들어와요. 햇빛은 평행 입사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이건 맞는 얘기야. 됐어? 태양과 지구 사이가 어마어마하게 머니까 지구 여기 있어, 태양 여기 있어. 근데 어마어마하게 멀어. 그래서 이 빛이 이렇게 지구에 오면 얘랑 평행한 빛은 지구에 올 수 있다? 근데 얘랑 평행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각도를 이루고 있는 빛은 지구에 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평행한 햇빛들만 지구에 올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되겠죠? 네. 햇빛이 평행하게 들어오는 이유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평행한 햇빛만 지구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정, 맞는 가정이든 틀린 가정이든 에라토스테네스는 이 두 가지 가설을 세워놓고 지구의 반지름을 측정하려고 했던 과학자다. 되겠지? 자, 그러면 지구는 완벽한 구형이고 지구를 향해서 들어오는 햇빛은 서로 평행 입사인데 이 가설 두 가지를 가지고 지구의 반지름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실제로 다리품을 팔아서 뭔가 지구 위에 뭐 했다? 설치했다. 뭘 설치했니? 기억해내. 막대기. 나무 막대기 몇 개? 2개. 2개 꼽았어요. 됐어. 그 중에서 첫 번째 막대기요. A-A'라고 하고요. 두 번째 막대기를 B-B'라고 할게요. 첫 번째 막대기 꼽는 요령.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막대기 아무데나 꼽아? 절대 안 된대. 어떻게 꼽으래? 수지구. 뭐와? 지명. 지면과 수직으로. 그냥 지면에 이제 막대기를 이렇게 꼽는다는 얘기죠. 지면과 수직으로 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막대기를 꼽으면 이렇게 꼽으면 수직인 거죠. 이렇게 꼽진 않잖아요. 꼽을 수 있죠. 꼽을 수는 있지만 그럴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막대기 첫 번째 막대기를 꼽을 때 조건은요. 지면과 수직하게가 아니고 햇빛과 나란하게. 됐어? 이렇게 꼽으라 그랬어. 첫 번째 막대기를 꼽는 요령은 햇빛과 나란하게 꼽으라고.
꼽으라는 거야? 아니면 수직하게 꼽으라는 거야? 평행. 평행이라는 건 수평이야, 수직이야? 수평. 알겠어? 네. 그래서 햇빛과 나란하게 꼽으래. 햇빛과 수평하게 꼽으래. 이 얘기야. 됐어? 햇빛과 수평으로 꼽으라는 얘기는 햇빛과 일직선이 되게 꼽으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막대기 위쪽을 A, 아래쪽을 A 다시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첫 번째 A 다시라는 막대기는 햇빛과 평행하게 꼽았어요. 자, 평행하게 꼽았는지 어떻게 알아? 햇빛은 눈에 안 보이잖아. 증거 대봐. 그림자가 그렇죠. 그림자가 안 생기는 게 햇빛과 평행하게 생긴 거야. 됐죠? 그래서 햇빛과 평행하게 세웠다는 얘기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꼽았다는 얘기다. 말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막대기 어떻게 꼽으래? 두 번째 막대기는 어떻게 꼽아야 되는데? 학교 다니라 그러지. 이씨. 두 번째 막대기는요. 아까 지구에 가로선을 뭐라 그래? 위도. 세로선을 뭐라 그래? 경도. 됐어? 그래서 얘기했잖아. 첫 번째 막대기 여기다 꼽았어. 두 번째 막대기는 첫 번째 막대기와 같은 위도에 꼽을까? 같은 경도에 꼽을까? 같은 경도선에 꼽아. 같은 경도선. 알겠어? 이렇게 꼽으라 그랬어. 그래서 같은 경도선 상에 B라는 막대기 이렇게 꼽았어요. 라고 하는 얘가 B, B-. 그래서 B, B-를 꼽을 때는 기억하셔야 되는 게 같은이라는 걸 멋진 말로 동일한 경도상에 꼽아라. 이게요. 동일한 경도상에 꼽아라. 이게 조건이야. 위도는 같으면 안 돼. 위도는 같으면 안 돼. 높이 다르잖아요. 위도 달라요. 됐어? 경도가 같아야 돼요. 됐어? 동일한 경도선 상에 꼽아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같은 경도선 상에 꼽기를 했어. 경도는 같아. 그러면 얘는 햇빛과 나랑 할까 안 할까? 보세요. 햇빛과 나랑 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됐어? 햇빛과 나란하지 않으면 얘는 뭐 할까요? 그림자가 생기겠죠.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 막대기는 그림자 끝이 여기에 이렇게 생겨서요. 이 막대기의 그림자가 이렇게 생겨요. 땅바닥에. 됐어? 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경도상에 꼽는데 대신에 얘는 그림자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훌륭하게 세웠다고 치자. 이렇게 막대기 두 개를 꽂고 나면 이제 내가 원하는 지구의 반지름 재야 될 거 아니야. 그 반지름을 구하기 위한 여러분들 수학적 원리가 있죠. 뭡니까? 이거 이렇게 연결하면 꼬맹아 이렇게 연결하면 그죠? 요만큼이 뭐가 되냐? 거짓말. 이게 뭐냐? 수학에서 배우는 부채꼴. 부채꼴의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무슨 관계가 있냐? 비례 관계. 그거 이용할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거 이용해서 지구의 반지름을 구할 거래요. 그래서 지구의 반지름을 구하는 원리가 뭐냐? 원리는 호의 길이와 중심각이 비례한다는 원리를 이용할 거야. 이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원리에 의해서 지구의 반지름을 잴 거니까 먼저 뭐부터 알아야 돼? 호의 길이 재야 돼. 됐어? 그리고 지구의 중심각을 재야 되는데 보자. 그래서 네 번째 측정해야 되는 게 있다. 이 식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재야 되는 게 있어. 당연히 호의 길이 재야죠. 호의 길이가 어딜까요? 그 저기 A A와 B 사이의 거리. 알겠어? A 막대기와 B 막대기 사이의 거리 재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첫 번째 호의 길이에 해당되는 걸 L로 표현할 건데요. 이게 바로 A 막대기에서부터 B 막대기 사이의 거리 재시는 거예요. A 막대기에서부터 B 막대기 사이 막대기 꼽은 두 지역 사이의 거리 요거 재라고요. 됐어? 이거 재라고요. 두 막대기 사이의 거리를 재시면 돼요. 이게 바로 호의 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심각인 세타를 재야 되는데 이거 재려면 땅파고 들어가야죠. 들어가는 순간 너 뒤져. 왜? 땅속 뜨거우니까. 그럼 이거 못 재네? 그래서 얘와 똑같은 각이 생기죠. 됐죠? 햇빛은 꼬맹아 평행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막대기 꼽았는데 대각선이죠. 그럼 꼬맹아 요 각도와 반드시 같아야 되는 각도가 이거죠. 무슨 관계? 그렇죠. 됐어? 그래서 이거 잰다고요. 이 새끼가 머리 더럽게 좋죠. 에라토스테네스가 소수의 체 만든 사람이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소수. 알겠냐? 얘 수학자야. 머리 더럽게 좋은 새끼야. 그래서
얘하고 똑같은 요각도 재겠다는 거예요. 땅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재야 되는 거 바로 각 B 다시 B L 아니 B 다시 C 요각도 잰다고요. 요각도가 중심각이랑 억각이라고요. 반드시 각이 같아요. 됐죠? 각 B-BC 요 사이에 요각도 잰다. 요게 중심각이랑 반드시 같다. 왜? 억각 관계니까. 알겠습니까? 요 얘기야. 그래서 부채꼴의 중심각과 호의 길이가 비례한다는 이식을 세우기 위해서 호의 길이 재야 되고 중심각 재야 되는데 중심각은 직접 못 재니까 밖에 있는 그림자의 각도를 잰 거다. 알겠습니까? 그 두 개가 억각으로 같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심각도 알게 돼.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드디어 다섯 번째 뭐 세우려고? 비례식 세우려고. 봐봐. 자, 두 도시 사이의 호의 길이가 L이야. 이때 중심각이 세타야. 맞지? 근데 지구도 보면 그 자체도 동그란 뭐야? 호야, 호. 맞죠? 네, 이때 호의 길이 얼마니? 이거 얼마니? 2파이 R. 맞죠? 원둘레가 호의 길이잖아. 그래서 지구는 2파이 R. 네, 이때 이게 호의 길이면 중심각이 몇 도? 360도. 맞아? 이 얘기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뱅아 요게 각도가 10도라고 쳐. 10도라고 쳐. 이 길이가 2cm야. 라고 친다면 됐어? 자, 여기에서 중심각이 10도일 때 호의 길이가 2cm라고 친다면 지구는 중심각이 몇 도야? 360도니까 몇 배 커졌어? 36배. 그럼 호의 길이도 몇 배 커야 된다고? 36배. 그래서 72cm라고 치자. 이게 2파이 R이잖아. 그러면 R값은 얼마야? R값은 2파이분의 72니까 파이를 3으로 놓으면 그래서 얼마 나오니 대략? 6이죠? 이거 3으로 놓으면 됐어? 2, 3은 6이잖아. 6이니까 10, 6일은 6, 6이 그래서 반지름이 얼마야? 12cm 이렇게 나오잖아. 됐어? 이렇게 할 거라는 거야. 대단히 논리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지구의 반지름을 구하는 식이요. 바로 부채꼴의 중심각과 호의 길이가 비례한다. 요걸로 구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부채꼴의 중심각 쟀고요. 호의 길이 쟀고요. 됐죠? 네. 이거 재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구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게끔 식을 만들어낸 사람이다. 그래서 반지름 구하는 식으로 정리하면 R은 2파이 세타분의 360L. 알겠냐? 요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지구의 반지름을 구했어요. 라고 하는 거죠.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세타는 뭐야? 중심각의 크기. 됐어? 네. 분의 360 곱하기 두 막대 사이의 거리 L. 이렇게 하면 반지름이 나와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반지름이라는 건 사실은 일정하진 않지만 평균 반지름을 구하면 지구 반지름은 6,400km 정도 나오거든요. 됐어? 지구의 평균 반지름이 6,400km여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에라토스테네스가 구한 반지름의 크기는 정확하게 6,400일까?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오류가 있으니까. 됐죠? 그러면 에라토스테네스가 구한 지구의 반지름은 얼마 나오냐면 7,300km 나와요. 실제보다 크게 잰 거죠. 실제보다 한 10% 크게 쟀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런 오류가 왜 생겼을까? 어쨌든 간에 정확하지 않잖아. 오류가 생겼잖아. 그쵸? 네. 실제보다 살짝 더 크게 측정이 됐더라. 그러면 어쨌든 정확하진 않지만 오류가 생겼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섯 번째, 오류가 발생한 원인이 뭐니? 이게 쉬운 문제죠. 오류가 발생한 이유는 이 사람이 세운 가설 중에 지구가 완벽한 구형이라는 가설이 잘못됐기 때문이야. 맞죠? 이것 때문에 오류가 생겨요. 두 번째는 뭘까요? 이 사람이 실제로 막대를 뽑은 게 고대 도시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 맞아? 거기다 뽑았잖아. 막대기 두 개를.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 사이에 이 거리를 뭐로 쟀을까? 그렇죠. 발걸음으로 쟀단 말이야. 옛날에 줄자가 없었어. 4,000년 전이야. 줄자를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발걸음으로 쟀는데 하인 보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뛰어가 이 새끼야. 몇 걸음인지 재! 그랬거든. 근데 하인이 막 가다가 똥 있으면 굳이 그걸 밟겠니? 피해 가겠지.
그러니까 한 걸음의 걸음 간격이 일정하지 않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두 도시 사이의 거리인 L 값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시에나와 알렉산드리아가 동일한 경도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막대를 꼽았는데 지금 정확하게 관측하니까 시에나와 알렉산드리아가 동일한 경도에 있지 않았어. 약간 어긋나 있었어. 알겠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두 도시가 동일한 경도상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오차가 발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어? 그럼 이런 것들을 수정하면 대단히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만 수정하면. 알겠어?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모든 중학교 아이들 교과서에 실려있는 내용이야. 알겠냐?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할 때 첫 번째 가설. 그렇죠? 지구의 크기를 측정할 때 가설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야? 지구는 완벽한 구형해야 된다. 두 번째, 햇빛은 평행하게 입사한다. 맞습니까? 네. 그래놓고 막대기 두 개 꼽죠? 첫 번째 막대기 어디다 꼽아요? 어떻게 꼽아요? 햇빛과 나란하게. 그래서 그림자 안 생기게. 두 번째 막대기 어떻게 꼽아요? 첫 번째 막대기와 동일한 경도상에. 같은 경도에 꼽아. 됐지? 자, 그리고 나서 측정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거리. 두 막대 사이의 거리. 또 중심각과 억각인 그림자가 이루는 각도. 자, 만약에 시험에 중심각을 쟀어요. 이거 맞아 틀려? 왜 틀려요? 중심각과 억각인 바깥쪽 각을 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중심각은 잴 수 없다. 하지만 바깥쪽 각과 중심각의 크기가 같아서 중심각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알겠어? 중심각을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맞죠? 네. 그래서 바깥쪽 각 쟀어요. 그거 가지고 지구의 반지름 구하는 식. R은 불러. R은 2 파이 세타 분의 360L. 알겠습니까? 이거 외우셔야죠. 이 식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라고요? 비례식. 이거 세울 수 있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비례식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잘못된 걸 찾아라. 또는 맞게 된 걸 찾아라. 알겠습니까? 자, 이때 보세요. 요거 길이죠. 요거 각이죠. 앞에가 길이고 뒤에가 각이면 여기 뒤에도 똑같이 뭡니까? 길이와 각 순서로 나오죠. 이 순서 바뀌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맞게 된 비례식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됐죠? 이거 뭐라고요? 외워. 2 파이 세타 분의 360L 되겠니? 이렇게. 근데 오류가 발생했다며.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 세 가지. 첫 번째, 지구는 완벽한 구형이 아니다. 두 번째, 두 도시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했다. 세 번째, 동일한 경도가 아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냐? 네. 그러면 우리가 에라토스테네스가 했던 것처럼 반지름을 구할 수 있을까? 있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겼다 그랬지? 그러면 우리나라 도시 중에서도 같은 경도에 있는 두 개의 도시가 있겠지? 자, 여기 책에 있겠지? 제가 그걸 다 외우는 건 아니니까. 어디서 몇 페이지야? 6조? 자, 21페이지 와. 21페이지 5번. 보입니까? 서울하고 광주 대표적이에요. 서울하고 광주는 둘 다 경도가 127도에 있어요. 보여요? 네. 그래서 같은 경도에 있는 두 개의 도시가 서울하고 광주랍니다. 자, 그 중에서 서울의 위도가 얼마일까요? 37.5도. 광주의 위도가 몇 도일까요? 35도. 이렇게 된다고요. 됐어? 네. 그리고 서울하고 광주까지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200, 여기 위에 써 있으니까 260km.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지구의 반지름을 재봐라 라고 하면 물론 R은 물론 2 파이 세타 분의 360L 이죠? 자, 2 곱하기 파이는 3으로 할게요. 세타는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는 요 중심각이요. 그래서 뭐냐면 그 지역의 위도 차이가 세타 값입니다. 되겠어? 위도 차이입니다. 몇 도? 네, 그래서 여기 2.0 집어넣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세타라고 하는 이 각이
이 두 지역의 위도차로 구하시면 된다. 위도차. 그게 그림자의 막대의 각도와 똑같습니다. 2.5도. 됐죠? 그 다음에 360 곱하기 불러 얼마? L 뭔데? 260. 되겠냐? 이거 6으로 약분하시면 60이고요. 이거 약분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이거 이렇게 하시면은 요거잖아요. 5, 25, 5, 1은 5, 20. 또 하나 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24 곱하기 260 하시면 되죠. 되겠어. 그럼 반지름 나와요. 빨리 해. 산수. 24 곱하기 260은 산수지. 암산. 얼마? 6,240. 그 정도 나와요? 네, 6,240 찾으세요. 1번. 그 정도 나와요. 알겠어? 네,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요, 에라토스테네스가 했던 것처럼 두 도시에다 막대기를 꼽을 수 없으니,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에서 같은 경도상에 있는 두 도시를 이용해서도 해볼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 뭐 있냐면요, 지구본이죠. 지구본에다가 막대 이렇게 꼽아놓고도 지구본에 반지를 붙일 수 있어요. 알겠어? 자, 지구본에다가 막대 꼽아놓은 그림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했던 21페이지의 6번 그림이죠. 이게 지구본이야. 그래서 네, 지구본에다가 막대를 꼽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구본에 반지름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요.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구의 반지름 구하는 것들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 학교 선생님들이요, 우리가 다 외웠잖아요. 지구의 반지름, 지구의 크기 구해라 그러면 애들이 반지름 왜? 불러? 2파이 세타분의 360에 이렇게 외웠단 말이야? 그랬더니 학교에서 허를 찌르죠. 지구의 반지름이 아니고 지구의 둘레 구하래. 응, 지구의 둘레 불러. 둘레 구하나씩 2파이 R로 바꾸래. 그러면 이거 2파이로 넘어가면 되죠? 그럼 식이 뭐야? 세타분의 360 하면 지구의 둘레도 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요즘에는 얘를 묻다가 요거를 묻는 경향성을 조금 띄워. 됐어?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도 애새끼들은 다 이렇게 하네. 병신이라고 불러. 알겠냐? 정확하게. 됐죠? 물어보는 대로 대답해야 된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구의 크기 구하는 방법들을 했어요. 이해돼? 여기까지 하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러한 지구는요, 움직여? 가만히 있어? 그게 지구의 운동이야. 됐어요? 이러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구가요,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애새끼가 한시도 가만히 안 있어. 계속 움직여. 그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지구의 뭐다? 운동이다. 이거죠. 지구는 움직여? 이 뜻이야. 지구는 움직여. 이걸 지구의 운동이라고 해. 자, 지구의 운동의 종류. 자전과 공전. 이거죠. 서민규가 이 시간이에요? 아니 오늘부터 수업이 시작이냐고 물어보셔서 어머님께서. 자, 지구의 운동. 왜? 왜? 좋아하는 남자야? 자, 지구의 운동이야. 자, 지구의 운동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 뭐가 있는데? 자전거. 이거죠. 자,
지구가 움직일 때요. 태양을 중심으로 놓고 지구가 한 바퀴 돌죠? 맞습니까? 네.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회전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반시계요. 이렇게 돌아. 됐어. 이렇게 태양을 중심에다 놓고 한 바퀴 도는 걸 뭐라 그러니? 자전이야? 공전이야 이게? 공전이죠. 자, 나 혼자 그 자리에서 자전축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게 뭐니? 이게 자전이죠. 자전할 때 자자가 스스로 자자야. 나 혼자 돌아요. 이 뜻이야.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자전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자전과 태양을 중심으로 크게 한 바퀴 도는 공전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근데 오맹아 이렇게 지구가 운동할 때 무조건 모든 운동은 지구는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 돌지. 자전도 공전도 똑같은 방향으로 돌아요.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할게요. 태양계 안에 있는 모든 행성이 지구처럼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방향 다 똑같이 위아래 올듯 서에서 동이야. 그래서 충돌 안 해. 알겠습니까? 다 똑같은 방향으로 자전과 공전을 한다. 알겠지? 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운동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고민하는 새끼는 다 뒤져. 죽여버릴 거야. 태양계 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의 운동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 방향? 서에서 동방향으로 실제로 움직인다. 이걸 우리는 무슨 방향이라고 한다고? 반시계 방향. 알겠습니까? 네. 태양계 안에 있는 모든 천체들의 실제 운동 방향은 서에서 동방향입니다. 그래서 충돌 안 하는 겁니다. 반시계 방향입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요. 자전은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려요? 하루 24시간 걸려요. 그러면 24시간 동안 360도를 도는 거네. 산수해 빨리. 1시간에 몇 도 도는 거야? 15분. 네. 1시간에 15도 도는 빠르기가 자전 속도야. 그래서 자전 속도가 얼마니? 라고 하면 1시간에 15도 도는 빠르기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해되겠지? 자, 그 다음에 공전이요. 공전은요.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려? 1년. 1년이 며칠이야? 365일. 365일 걸려. 그럼 계산해봐. 365일 동안 360도 돌아야지. 그러면 대략 하루에 몇 도 도는 빠르기? 1도 도는 빠르기야. 이게 공전 속도야. 무슨 말인지 알지? 365일 동안 360도 도니까 평균 하루에 1도 도는 빠르기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전 속도와 공전 속도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됐죠? 자전 주기, 공전 주기가 얼마니? 라고 하면 자전은 24시간, 공전은 365도, 365일. 됐어? 그랬을 때 얘네들의 속력은 얼마니? 라고 하면 자전은 1시간에 15도 도는 빠르기요. 공전은 하루에 1도 도는 빠르기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전과 공전에 대해서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지구가 자전한데 자전에 대해서 먼저 해보자. 자, 회전하는 방향 다 똑같습니다. 서에서 동이라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할 거고요. 자전은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니까 1시간에 몇 도 도는 빠르기? 15도 도는 빠르기로 스스로 자전을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지구가 자전을 할 때 거기에 있는 내가 보면 내가 타고 있는 지구가 도는 게 아니고 누가 도는 것처럼 보이니? 태양. 하늘이 도는 것처럼 보이죠. 하늘에 있는 아이들이 도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하루에 몇 바퀴? 한 바퀴. 됐습니까? 네.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내가 한 바퀴 도니까 지구에 있는 사람이 보면 나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도는 것처럼 보여. 하루에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걸 우리는 하루 일자 주기 주자 하루를 주기로 도는 것처럼 보여. 무슨 운동? 일주 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 누구의? 별의 일주 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별이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처럼 보인대요. 또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달이 하루에 한 바퀴 돌아. 낮과 밤이 하루에 한 번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됐어? 그래서 이렇게 일주 운동 때문에 낮과 밤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인간이 기술이 발달돼서요. 너 여기 떠 있어 이 새끼야. 그러면서 인공위성 만들었다. 인공위성 이렇게 만들었다. 근데 지구가 이렇게 돌아. 그러면 지구에 있는 사람이 보면 누가 도는 것처럼 보여? 인공위성이 도는 것처럼 보이지. 됐어? 그러면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가니까 지구에서 볼 때 가만히 있었던 얘네들이
네가 아빠 차 타고 앞으로 가면 가만히 있는 옆에 가로등은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이니? 뒤로. 똑같잖아. 그러니까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가면 가만히 있는 하늘에 있는 별과 태양과 달과 인공위성은 다 어디에서 가는 것처럼 보여? 동에서. 거꾸로 동에서 어디로? 서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점점 인공위성이 어느 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서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인공위성의 서편 이동 현상이 생기겠지. 납득하냐? 네, 말만 그럴싸해. 다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니까 하늘에 떠있는 모든 아이들이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어디에서 어디 방향? 불러. 어디에서 어디 방향? 지구에서 볼 때 이 새끼들 다 어디에서 들어가는 거죠? 동에서 어디로? 서로. 한 시간에 몇 도? 15. 그렇지. 한 시간에 15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그래서 별들도 한 시간에 15도씩 돌아서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처럼 보이고요. 태양과 달도 모두 다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태양이 어디서 떠? 이게 고민할 일이야? 태양이 뜨는 방향 이 새끼야. 어디? 동쪽에서 떠서 어디로 져? 서쪽으로 지지? 그럼 나 물어볼게. 별은 어디서 떠? 동쪽. 동쪽에서 떠서 서로 지지? 달은 어디서 떠? 동쪽. 동쪽에서 떠서 서로 지지? 이게 고민이면 뒤진다. 알겠어?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천체는 다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하다못해 인공위성도 점점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서쪽. 한 시간에 몇 도? 15. 15도. 알겠냐? 이런 얘기잖아. 이런 얘기잖아. 못 알아듣으면 뒤진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구가 있을 때요. 지구는 그럼 자전할 때 중심축 어디를 중심으로 돌아? 자전축 새끼야. 아 진짜 뒤진다 이 양화중 씨. 자 자전축이 딱 걸려있는 별 북극성. 그럼 꼬맹아 자전축이 딱 걸려있으니까 얘는 돌아 안 돌아? 얘는 안 돌아. 그 자리에 있어. 그 주변에 있는 별들만 도는 것처럼 보여. 그 주변에 있는 별들만 됐죠? 네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들이 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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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것처럼 보이겠지? 맞아? 한 시간에 몇 도? 15. 그러니까 됐죠? 이렇게 보는 것처럼 보여. 자, 그러면 꼬맹아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별의 일부 시험은 얘 나와요. 그죠? 자전에서는 일주운동체가 나와요. 이런 얘기죠. 히터 끄자. 조금 이따가 우리 새끼도 졸겠다. 양화중인데. 춥지? 잠깐 참아. 야, 안쪽으로 들어오든지. 자, 별의 일주운동 1시간에 15도 동에서 서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되겠냐? 자, 그거를 위도별로 보자. 북극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야. 자전축에 딱 걸려 있는 사람. 북극에 있는 사람이야. 우리나라는 중위도 여기 서 있어. 너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서 있는 거야. 알지? 적도 새끼 이렇게 서 있어. 맞냐? 얘네들의 입장에서 보면 밤하늘에 별이 뺑글뺑글 돌 때 어떻게 보일까? 이겁니다. 그래서 위도별로 볼게요. 학교에서 위도별로 해주셨냐? 다녀 좀! 보고. 자, 이 새끼 머리 딱 들어. 머리 꼭대기 위에 뭐 있냐? 북극성. 그렇지, 북극성. 그걸 중심으로 별들이 뱅글 뱅글 이렇게 도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는 땅바닥과 별이 움직이는 게 뭐하다? 평행하다. 됐어? 네. 그래서 북극에서 보면 별들이 수평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뱅글뱅글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북극성 중심으로. 그래서 북극성을 멋진 말로 폴라로이드 P라고 쓴다. 그래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별들이 뱅글뱅글 도는 실제 모습이 보이겠죠. 여기 북극에 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겠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 중도. 나 이렇게 난 똑바로 서 있었어 라고 해도 이 새끼는 병신이죠. 똑바로 안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어요. 얘는 땅바닥이 여기죠. 그러면 얘가 머리를 똑바로 들면 여기 북극성이 있냐? 말도 안 되죠. 땅바닥으로부터 요 각도 위로 떠있죠. 됐어? 네. 자, 이 사람의 땅바닥으로부터 북극성에 떠있는 이 높이가 그 나라의 위도. 우리나라 위도 얼마? 30. 네, 38선. 그냥 그게 기억합시다. 38도라고 치죠. 땅바닥으로부터 38도 위에
이런 얘기야. 되겠어? 네. 자, 이렇게 되면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이 뱅글뱅글 돈다며. 그러면 북극성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는 별들이 이렇게 움직이겠지.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치?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면 별들이 북극에서 본 것처럼 땅바닥이랑 평행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네? 비스듬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네. 됐어. 그래서 중국어는 별들이 비스듬히 떴다 지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비스듬히 떴다 지는 것처럼 보여. 중국어니까. 그러면 적도를 위도 몇 도지? 0. 아까 뭐라 그랬어? 땅바닥과 북극성이 이루는 각도가 위도라 그랬지? 이 새끼 위도가 0도래. 그럼 북극성 어디 있어? 땅바닥에 붙어 있어, 좀 그래야 0도지. 그러면 생각해. 자, 이걸 중심으로 별들 돌고 있어. 자, 그려봐. 어떻게 되니? 별이 똑바로 떴다가 똑바로 지겠지. 이렇게 떠, 이렇게. 이렇게 떠. 그래서 적도에서는요, 별들이 수직으로 떴다가 수직으로 져요. 땅바닥에서 똑바로 떴다가 똑바로 이렇게 지는 듯한 모습. 그래서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위도에 따라서 별이 뜨고 지는 모습이 다 달라요. 그래서 별이 뜨고 지는 모습을 보면 그 나라의 위도를 거꾸로 알 수 있어요. 라는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북극에서는 별들이 평행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다. 땅바닥과. 근데 적도는 수직으로 떴다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나라는 중위도니까 비스듬히 별들이 떴다지는 것처럼 보인다. 알겠어? 네. 그래서 위도별은 이래.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위도별로 이렇다. 자, 근데 위도별로 별 필요 있어? 어차피 나는 우리나라에서 이사할 이유가 없으니까 나는 우리나라만 볼래. 해보자. 우리나라 사방팔방을 다 볼까? 별이 어디서 떠? 동쪽에서 떠서 서쪽. 서쪽으로 지지. 근데 우리나라 중위도니까 별이 어떻게 떠? 비스듬히. 맞냐? 비스듬히 별이 떴다가 됐어. 네, 지죠. 이 모습이거든요. 그죠? 요것만 잘라서 물어본다. 여기가 어느 쪽 하늘? 동쪽 하늘. 동쪽 하늘은 별들이 비스듬히 뜨는 모습이죠. 그죠? 그러면 동쪽은 비스듬히 이렇게 오른쪽으로 떠올라. 알겠지? 자, 그럼 동쪽을 지나 여기 어느 쪽 하늘입니까? 남쪽. 남쪽입니다. 남쪽 하늘은 별들이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것처럼 보죠. 됐어. 남쪽. 떠서 옆으로 갔다가 지워야 되니까 여기가 남쪽 하늘 별들이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자, 이거 어느 쪽 하늘? 서쪽. 네, 이게 서쪽 하늘이죠. 그래서 별들이 이렇게 비스듬히 지는 거죠.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동서남북 중에서 우리가 동쪽도 알았어, 남쪽도 알았어, 서쪽도 알았어. 무슨 하늘 빠졌어? 북쪽. 북쪽 하늘. 자, 북쪽 하늘은 뭐일게요? 북극성. 위에 있죠. 됐어. 자, 북극성이 땅바닥으로부터 38도 위에 북극성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됐어. 그러면 이걸 중심으로 별들이 뱅글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여. 됐어. 그래서 북극성이 보이는 하늘이 북쪽 하늘이요. 알겠어? 당연하지 않니? 북극성이 보이는 하늘이 북쪽 하늘입니다. 자, 그랬을 때 꼬맹아, 첫 번째요. 맨 처음에 요거 별이 여기다가 하나의 별이 이렇게 하루 동안 움직이는 걸 선으로 그린 거죠. 알겠죠? 네. 맨 처음에 이 별이 여기 있었어. 여기 있었어. 그랬다가 몇 시간 지난 후에 별을 보니까 별은 북쪽 하늘에서는 이렇게 발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여기로 왔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루는 각도가 꼬맹아 몇 도라고 칠까요? 이건 45도라고 칠게요. 맨 처음에 봤을 때가 여기 있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 그랬을 때 이루는 각도가 45도야. 몇 시간 후에 본 거니? 3시간. 그렇죠. 1시간에 15도 움직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별들이 이렇게 움직인 각도를 통해서 3시간 지났네. 우리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시간을 쟀단 말이야. 이런 거야. 그래서 3시간 지났구나. 별들이 움직이는 방향 북쪽 하늘에서 보면 반시계 방향이구나.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어떻게 나올까? 이거 동서남북 지워. 어느 쪽 하늘이? 되겠어? 이거거든요. 동쪽에서 떠, 남쪽 수평으로 지나, 서쪽으로 져.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북쪽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뱅글 도는 것처럼 보여요. 이해되지? 그래서 우리나라 위도별로 별의 일주운동 모습이 어떻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해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22페이지 빨리 와. 22페이지 13번이야. 네, 답을 찾으세요. 13번의 답이 뭘까요? 몇 번? 5번. 5번. 16번은? 23페이지 16번.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거기 두 번째 줄에 자정이 몇 시냐? 밤 12시다. 그치? 그럼 몇 시간 지나고냐? 3시간 지났다. 그러니까 몇 번이 답이냐? 1번 새벽 3시. 알겠습니까? 이렇게 가셔야 된다. 제가 혼자 외계하고 있는 거 아니죠? 납득하고 있죠?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 이제 틀리면 뒤지는 듯. 자, 25페이지 27번. 다 비슷한 그림이야. 근데 시험 문제가 다 이래. 지구과학은 그래프랑 표 많이 내셔서. 근데 이제 지구과학도 약간 느낌이 다르죠. 여러분들 지구과학 파트에서 두 가지가 이번에 시험 범위더라고요. 수권하고 그다음에 이거하고, 그죠? 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림 위주로 좀 많이 보시면 되고요. 그 해수 파트는 계산, 연분, 염료 여기 좀 나오죠. 그래서 똑같은 지구과학이랑 조금 계열성이 달라요. 전체 쪽은 조금 그림이라든가 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 있죠. 자, 27번에 서쪽 하늘이야. 그럼 떠야 돼, 져야 돼? 쳐야 돼. 몇 번이야? 3번.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알겠어. 이런 얘기죠. 자, 28번 잡자죠. 28, 29. 자, 보면 26, 28, 29. 세 문제. 어디요? 26, 28, 29. 같은 페이지. 그렇죠. 됐냐? 네. 혹시 26번을 틀리면 뒤진다. 야, 내가 보기에 더 웃긴 문제인데 너네 막 틀리잖아. 자, 봐. 26번 답이 뭘 것 같아? 몇 번? 또 고민한다. 몇 번? 4번. 맞지? 자, 그러면 28번 답 뭐야? 나 찾았어. 몇 번? 4번이죠. 그죠? 야, 너네 뒤진다. 정신 차리자. 자, 29번. 4번이야.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가 나 계절에 따라 바뀌는 건 공전 때문이죠. 그래서 네, 자전거 하루 동안 바뀌는 걸 얘기합니다. 자, 하루 동안의 운동을 뭐라 그런다고요? 일주 운동. 알겠어? 네. 그래서 별의 일주 운동, 태양과 달의 일주 운동. 알겠어? 인공위성의 일주 운동. 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일주 운동 방향은 다 어디에서 어디 방향? 동에서 서방향. 1시간에 몇 도? 15도.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 위도별로 찾을 수 있는지 우리나라 동서남북 볼 수 있는지 알겠죠? 네. 북쪽 하늘에서 별들은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반시계야. 알겠습니까? 네. 이런 얘기들. 그래서 자전은 이래. 공정 가자. 쉽네. 자, 할만하죠? 공전. 자,
지구의 공전을 보시면요. 공전은 1년에 한 바퀴를 도는 건데요. 자, 회전 방향 다 똑같죠? 어디에서 어디 방향? 서에서 동방향, 반시계 방향. 됐어? 공전 속도 뭐라고 얘기해야 돼? 공전 속도가 얼마야? 하루에 1도 움직이는 방향. 이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바퀴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걸 뭐라 그랬어? 일주 운동. 1년에 한 바퀴 도는 거? 연준. 그렇죠. 연주. 알겠어? 네. 그래서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일주 운동이라면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건 연주 운동이야. 1년에 한 바퀴 천체가 도는 것처럼 보여. 어떤 천체가? 뭐가? 똑같아 이 새끼야. 뭐가? 별이. 알겠어? 그래서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별의 연주 운동. 뭐가? 태양의 연주 운동. 그래서 1년에 한 번 지구에는 뭐가 생겨? 계절 변화. 됐습니까? 네, 계절 변화. 계절 변화가 뭐야? 뜨거웠다 추웠다 하는 거지. 왜 뜨거워? 태양이 더 오래 떠 있으니까. 왜 추워? 태양이 금방 지니까. 알겠어? 그러면 태양이 왜 오래 떠 있어? 태양이 높이까지 올라갔다 내려가야 되니까. 태양이 왜 금방 져? 조금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그 태양이 떠 있는 가장 높을 때를 뭐라 그래? 남중고도. 됐어? 이 태양의 남중고도가 달라지니까 계절 변화가 생기는 거야. 기온 변화가 생기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겨울철은 낮의 길이가 가장 뭐하다? 짧다. 그래서 춥다. 맞죠? 네. 여름철은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 그래서 제일 덥다. 이거죠. 그러니까 계절 변화가 생긴다는 것과 같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낮과 밤의 길이 차이가 낮과 밤의 길이 차이가 생긴다는 거야. 근데 꼬맹아 오해하지 마. 낮과 밤이 생기는 건 뭐 때문이야? 자전이죠. 낮과 밤에 생기는 건 자전인데 낮과 밤에 길이 차이가 생기는 건 뭐 때문이야? 공전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말 납득하셔야 돼요. 낮과 밤의 길이 차이는 공전 때문이야. 낮과 밤이 생기는 건 자전 때문이고. 알겠지? 헷갈리면 안 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공전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계절 변화. 계절이 변하는 이유. 지구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생기는 이유가 뭐야? 나래 괜찮아? 어차피 욕밖에 더 먹겠어? 응? 지구가 공전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미 배웠으니까 알겠지만 태양계 안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행성이 8개 있어요. 수금지화부터 천해. 그럼 8개가 다 똑같이 계절 변화가 생겨야 정상인 거잖아요. 근데 계절 변화가 있는 천체는 지구와 화성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계절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공전한다고 계절이 생기는 건 아니죠. 거기다 하나 더 있어요. 자전축이 적당한 각도로 기울어서 공전해야 계절 변화가 생겨요. 그 적당한 각도만큼 기울어서 공전하는 게 지구와 화성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열나 많이 기울거나 열나 조금 기울어서 계절 변화가 없습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건 자전축이 기울어서 공전하기 때문이지 단지 공전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야. 적당한 각도만큼 기울어서 공전해야 계절 변화가 생기는데 그 조건을 완벽하게 맞추고 있는 게 지구와 화성밖에 없다. 됐어? 자전축이 적당한 각도로 기울어야 되고 공전해야 된다고. 납득하냐? 이게 계절을 만드는 원인이야. 그러면 어쨌든 간에 태양이 이렇게 있어. 지구가 적당한 각도만큼 기울어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 겸 그래서 4개의 계절이 생긴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이걸 멋진 말로 하자. 꼬맹아, 여름을 우리 전리상 뭐라 그러니? 하지. 겨울은 동지. 좋았어. 여기까지 해냈어. 봄은 춘. 그렇죠. 봄은 춘분. 봄춘자 써서. 가을은 추분.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꼬맹아,
여, 니은, 디귿, 니을 이 중에 어디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겠지? 그래 이 새끼야. 어딘가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되겠어? 어떻게 알아요? 자, 봄, 여름, 가을은 누굴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모든 건 다 우리나라입니다. 알겠어? 우리나라에서 배우는데 갑자기 호주를 중심으로 해요. 병신이라고 불러요. 알겠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꼬맹아 정신 차려. 자전축을 중심으로 90도 선을 그려. 이게 뭐라고? 적도. 맞아? 자전축을 중심으로 90도 선을 그리시면 이게 적도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적도보다 위에 있는 북반구에 있는 나라입니다. 자, 햇빛이 이렇게 태양에서 수직으로 옵니다. 되겠죠? 그랬을 때 수직으로 햇빛이 수직으로 들어오는 나라가 제일 뜨거운 여름입니다. 알겠어? 그럼 꼬맹아 지금 수직으로 오는 이 나라는 적도보다 위에 있는 누구야? 북반구야. 근데 여기 봐라. 얘는 햇빛이 수직으로 들어오고 있는 나라가 적도보다 어디야? 아래쪽이야. 남반구라고. 그러니까 얘는 남반구가 여름이고 북반구는 뭐야? 겨울이야. 우리나라가 여름일 때 호주는 겨울인 거 아세요? 아, 오늘 알았어요? 조용히 빨리 머릿속에 드십시오. 됐어. 지구는 여름일 때 지구 전체가 여름이야. 그럼 뒤져. 됐어? 네. 이렇게 여름일 때요. 얘가 여름이면 여기는 겨울이야. 알아들어? 오케이. 햇빛이 북반구를 수직으로 비치면 북반구가 여름. 남반구를 수직으로 비치면 북반구는 겨울. 알겠습니까? 이 얘기죠. 자, 그래서 북반구를 보세요. 북반구가 햇빛이 수직으로 들어오는 쪽이 여기죠. 여기가 뭐야? 여름이야. 여름을 멋진 말로 뭐라고 하지? 하지. 멋진 말로 썸머 그러면 뒤져 이 새끼들아. 지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가잖아. 됐어? 그러면 여름만 찾아내면 돼. 여름 찾았어. 그럼 이거 뭐겠니? 추워. 가을, 추분. 알겠습니까? 네. 추분. 이거 뭐겠냐? 동지. 그렇지, 동지. 이거 뭐겠냐? 추분. 찾았지? 계절별로 찾아야 돼. 위치에 따라. 되겠어? 햇빛 수직으로 비치는 곳 찾으세요. 그랬을 때 적도보다 위가 수직으로 들어오는 곳이 바로 북반구가 여름일 때니까 거기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계절 돌리면 돼.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봄, 여름, 가을 이런 식으로 위치 찾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 더. 아까 여름철은 낮의 길이가 길다 그랬어. 왜? 해가 높이까지 떠오르니까. 그러면 해가 떴다가 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청구를 그리면 해가 이렇게 떴다가 찍고 이렇게 져요. 돼요? 하루 동안에 자, 해가 이렇게 떴다가 찍고 져요. 해가 이렇게 떴다가 찍고 져요. A, B, C 어떤 게 여러분? B. A. 태양이 제일 높게 있을 때. 알겠어요? 이때가 동지. C. C 제일 낮을 때가 동지야. B가 뭘까? 춘추군. 이해돼?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도 계절 이해해. 이 그림을 그려도 계절 이해해. 알겠어?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림 같이 그려놓고 같은 계절끼리 바르게 연결한 거 찾아라. 못 찾으면 뒤져. 알겠습니까? 네, 이 얘기예요. 제일 높게 뜬 게 여름, 제일 낮게 뜬 게 겨울, 가운데가 춘추군. 됐죠? 네, 어려울 거 없어요. 이게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나오는 그림입니다.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낮과 밤의 길이 차이가 생긴다는 게 계절 변화가 생긴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공전 때문이에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별의 일주운동과 태양의 연주운동인데 소매가 기억해. 공전 방향, 어디에서 어디 방향? 고민하면 뒤진다 했지. 그래서 서에서 동방향, 다른 말로 반시계 방향. 맞아? 그렇다면은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하늘에 가만히 있는 천체들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야 돼? 동에서 서로. 됐어. 그래서 일주운동도 연주운동도 다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딱 하나만 아니야. 딱 하나만. 그러니까 걔는 시험에 100% 나오겠지. 누구니? 태양. 네. 태양의 연주운동 이 방향만 서에서 동방향이다.
얘만 특이하다. 그럼 얘는 왜 달라요? 뭐 이런 거죠. 해보자. 이해됐어? 이해됐어? 오케이. 양화 좀 하드하다. 자, 그려볼게요. 이제 여기다 그리려고요. 이걸 지운 거예요. 네. 그렇게 뭐 큰일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지울게요. 자, 태양의 연주운동과 별의 연주운동을 한 판에 그려보려고요. 태양이 이렇게 있죠. 태양 주변을 지구가 요래 이렇게 돌 거예요. 그래서 90도 간격으로 A지구, B지구, C지구, D지구 이렇게 놓는다고 치자. 그래서 A, C, D 지구의 위치가 각각 이렇게 없다고 치자. 그리고요, 그 주변에 지구가요 공전을 하는데, 지구에서 보면은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공전하는 것처럼 보이죠. 맞아요? 그 태양이 공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을, 태양이 지나는 그 길을 우리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네, 태양이 지구에서 보면 노란색 별이래요. 그래서 누럴 황자 길 도자 써서 황도라고 해요. 그럼 이제 응용을 해봐요. 지구에서 달을 보면 달은 무슨 색깔로 보이냐? 흰색이야. 그럼 달이 지나가는 길은 뭐라 그러냐? 그렇죠, 백도. 알겠어? 그래서 황도와 백도 복숭아는 아니야. 알겠어? 네. 그래서 태양이 지나는 길은 황도, 달이 지나는 공전 궤도는 백도라고 한다. 알겠어? 자, 이렇게 될 건데, 자, 이런 식으로요. 지구에서 봤을 때 사실은 태양이 이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구가 공전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태양이 도는 것처럼 보이는 그 주변에 있는 대표적인 별자리 12개. 선생님은 9월달에 태어난 처녀자리죠. 넌 양자리. 몇 월달이야? 4월. 4월이네. 너는 남자들이 몰라. 남자들은 잘 몰라. 별자리를. 너 몇 월달이야? 1월이요. 1월. 자, 1월 얘기해. 없어. 그런 친구 없어. 너 몇 월이냐? 2월이요. 어? 2월. 2월. 무슨 자리야? 물고기 자리. 물고기 2월 며칠? 21일이요. 2월 21일이면 1월 달이랑 너무 멀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태양이 공전하는 주변에 있는 12개의 별자리, 12개의 별자리. 그래서 대표적인 별자리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태양이 공전하는 주변에 있는 12개의 별자리다. 멋진 말! 황도 12군 이라고 해요. 황도 12군. 얘가 처녀자리, 천칭자리, 물고기자리 뭐 여러 개 있겠죠. 선생님 별자리 다 못 외우니까 여기에 숫자를 그냥 쓸게요. 여기가 12, 1, 2, 3, 4, 5, 6, 7, 8, 9, 10, 11 됐어. 이렇게 별자리가 있다고 쳐. 그랬을 때 지금부터 잘 따라와야 돼. 이상한 짓 하면 다 뒤진다. 자, 지구가 A에 있다고 치자. 이해됐어? 지구가 A에 있습니다. 지구가 A에 있어요. 자, 이때 첫 번째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 자, 지구가 A에 있어? 그럼 너 A에 있는 사람이야. 알겠니? 네, 이때 태양이 몇 번 자리를 지나는, 몇 번의 별자리를 지나는 것처럼 보여요. 라고 하면 여기에서 태양을 봤을 때 태양과 일직선에 있는 별자리 몇 번? 2번. 이 얘기죠. 맞아요. 네. 그래서 A에서 보면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는 9번 별자리예요.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그러면 A에 계속 있어.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날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 몇 번? 네, 밤하늘이니까 태양의 반대쪽을 봐야죠. 맞아요? 태양의 반대쪽을 봐야 밤하늘이죠. 그러니까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는 3번 별자리예요. 납득?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네, 3개월 후에 지구는 B자리에 오겠죠. 3개월 지나서 지구는 B에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B에 왔을 때 찾아 빨리. 자,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 자, B에서 태양 봐. 네. B에서 태양을 보면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 몇 번 별자리? 12번 별자리. 맞습니까? 네. 12번 별자리. 그럼 B의 위치에서 보는 밤하늘의 별자리 6번 별자리. 아니야. C
지구가 C에 있다고 쳐봐. 자, 그러면 지구가 C에 있다는 건 네 눈이 여기 있어. 여기서 태양 봐. 태양 여기죠. 그럼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 몇 번 별자리? 3번 별자리.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 몇 번? 밤하늘이니까 태양 반대쪽. 몇 번? 9번 별자리. 어? 자, 뒤로 와. 여기 맞지?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 네, 보이세요? 6번 별자리.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 12번 별자리. 몇째 깔래? 이 사이가 몇 개월?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그렇죠? 공간들을 보는 거니까 6개월 간격입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 물어보는 것과 그 위치에서 보는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를 물어보는 거 다른 말이다. 정반대 말이다. 정신 차려야 된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태양이 이 정반대로 보여요. 태양의 연주 운동은 서에서 동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요. 별의 연주 운동은 동에서 서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정반대로 보여요. 야, 내가 움직일 때 나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를 얘기하려면 기준이 있어야지. 그래야 내가 앞으로 가는 뒤로 가는 표현할 수 있지. 그럼 태양의 연주 운동을 얘기할 때, 태양의 운동을 얘기할 때 기준이 누구겠니? 별. 별의 운동을 얘기할 때 기준은 누구겠니? 서로 기준을 해주는 거야. 됐어? 그럼 잘 봐. 자,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죠? 이게 서에서 동방향 반시계 방향.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랬을 때 지구가 A에 있을 때 태양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여? 9번 별자리에. 맞아? 자, 지구가 A에 있을 때 태양은 9번 별자리 밑에 있었던 것처럼 보여. 그래서 네. 그랬다가 지구가 B에 오면 태양은 몇 번 별자리 쪽으로 가 있는 것처럼 보여? 네. 태양의 연주운동은 별자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가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태양이 9번 별자리 밑에 있다가 12번 별자리 밑으로 이렇게 태양이 간 것처럼 보여. 맞지? 근데 봐. 지구가 회전하는 방향과 태양이 가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야? 같은 방향이야. 그러니까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이 서에서 동방향이야. 알겠습니까? 반시계 방향이니까. 그래서 태양의 연주운동은 서에서 동 반시계 방향에 맞다고요. 근데 별의 연주운동은 별의 운동을 설명할 때 태양은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네. 맨 처음에요. 별을 보면 네. A에 지구가 있을 때요. 태양은 여기 가만히 있어. 근데 지구가 A에 있을 때 태양 위에 몇 번 별자리가 와 있었어? 9번 별자리. 됐어? 그랬다가 3개월 지나서 지구가 B로 가지만 지구에서 보기에는 별자리가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 맞아?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9번 별자리가 있던 곳에 몇 번 별자리가 온 거야? 12번. 그럼 12번 별자리가 어떻게 와야 돼? 이렇게 온 거지. 태양의 운동 방향과 뭐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과 별의 연주운동 방향은 정반대다. 지구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 건 태양만. 알겠어? 지구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방향성을 갖는 건 태양만. 왜였냐? 되겠지?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태양의 연주운동과 별의 연주운동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죠. 이래? 여기까지 중에서 뭐? 네, 잠깐만 조금 이따 잠깐만 끊을게요. 자, 이거 하나만 하고 잠깐만 끊을게요. 자, 29페이지 43번 요것만 하고 끊자. 요것만 하고 잠깐 끊었다가 하죠. 29페이지 43번.
지금 현재 밤 12시 밤하늘에 무슨 별자리가 보이는데? 사자들. 사자자리니까 지금은 여기 써야죠. 그래야 밤하늘에 여기 보면 사자자리. 맞아? 아, 자 그럼 지금부터 3개월 지나. 3개월 지나니까 지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가죠? 네, 별자리 3개 지나간 거야. 하나, 둘, 셋. 알겠어? 그래서 지구 여기 와 있는 거야. 그럼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가 누굴까요? 전부. 네, 정갈자리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여야 돼. 납득하냐? 네, 10분만 끊었다가 하겠습니다.